자, 지금부터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있죠? 그거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왼쪽 맨 아래 보면 이념 있죠? 요거 30페이지 있습니다. 30페이지. 예, 다시 넘길게요. 넘기시면 6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분류, 여기서도 한 문제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분류해서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거기 8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의 분류이죠. 요거는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이렇게. 34, 그 다음에는요, 43. 이렇게 해서. 자, 어쨌거나 지금부터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부동산의 개념이다. 자, 이 부동산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뭐냐 이거 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 하면 꼼짝 못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볍게 대답했는데 지금은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없어 보이죠? 좀 있어 보이게 얘기 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요? 복합식으로. 복합적 접근하면은 항상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경기. 그래서 개념을 내릴 때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한번 개념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씨가 엉망이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을 한번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걸 종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해집니다. 자,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요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합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때 법률적 측면을 다른 말로 법제도적 측면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술적 측면은요 물리적 개념 이렇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기술적 측면은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린 겁니다.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은요 주로 부동산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법률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것도요 무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정의를 내릴 때도 겉모습만 보고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건물도 깨끗하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이것만 가지고 훌륭한 건물이다 해주면 안 되죠. 알고 봤더니 임대도 전혀 안 되고 철거 직전입니다. 그죠? 돈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것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이것도 골고루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여자분이 키도 크고 눈신하고 이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겉모습만 보고서 그 여자를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겉모습만 보고 훌륭하신 분이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고 그냥 남자들 등쳐먹고 다니고 맨날 꽃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파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모습도 골고루 바라본 다음에 이 여자분은 괜찮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자, 요 유형적 개념, 기술적 측면은요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라고요? 대가리, 앞대가리, 대가리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부동산은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 부동산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그다음 부동산은요 하나의 위치이다. 그다음에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요거는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개념. 그래서 가볍게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죠. 이걸요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자연을 선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자연이다 할 수 있네요.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자연을 기초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건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런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하나의 공간이다.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으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아래에 있는 공간,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는 거니까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 번째는요,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내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주 비싼 땅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특정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환경이다. 환경은요, 어떤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 어떤 지역 가면요, 점집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동네는요, 무당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동네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 난곡 이쪽에 가면, 신림동 가기 전에 이런 데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는요, 무당촌이다.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면요, 모텔들이 막 즐비하다는 얘기죠. 지역마다. 이런 데를 뭐라고요? 모텔촌이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부동산들은, 하나하나의 모텔들은요, 모텔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나게 하는 환경 요소죠. 하나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요, 그걸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부동산 하나의 자산이다. 자본이다. 그다음에요, 생산 요소이다. 자, 그 다음에요, 소비재. 마지막으로요,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는요, 이거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가리 위주로 있죠. 이렇게 해서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좀 됩니다. 다만, 가볍게 어떤 기업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업은 이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그 생산 활동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기업은요,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지만 자기 돈도 투입할 수 있죠. 만약에 개인 기업이라면 개인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하겠죠. 근데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구입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주주들이 주인입니다. 주주들.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 주주들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거 있죠. 이걸요, 현금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출자한다고요? 현금. 근데 만약에 토지 같은 걸로 출자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요, 현물 출자한다 해줍니다. 그럼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하나의 사업 미천으로 현금을 받은 거, 현금 대신에 뭘 받은 거예요? 토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이걸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 그러니까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이걸요, 자본이다 해줍니다.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공장 지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걸요, 이걸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회계상 용어인데, 그러니까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예요? 자본. 이거를요,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이죠. 이런 걸 강조할 때는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자본, 자산하면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회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죠. 아파트 지으려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도 좀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해서 줄여서 이걸요,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들은 내가 이제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쓰면 좀 없어지는 거죠? 이걸 단용 소비재다. 짧게 쓰고 버리는 걸요, 단용 소비재.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쓰고 버리나요? 그죠? 그러면 버리려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제 갖겠습니다. 이렇게 귀찮지만 제가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내구 소비재다 해줍니다.
내구라는 게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쓰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택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재.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최종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소비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산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요소인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거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토지는요, 생산 요소도 되지만 때로는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재.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요, 상품이라는 겁니다. 상품.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자, 공자의 우리 3대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의 환위가 뭐냐면 건강 상태를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의 환위를 기술하시오. 기술해라.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공자의 환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술해라.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자, 공간,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위치 이렇게 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그리고 저기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어떤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상품이 있다.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상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개념. 경기도 삼본에 갔더니 생소한 뭐가 있다고요? 상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암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대충 압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대가리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대가리 위주. 이거 지워도 되죠? 이번에는 법률적 측면은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로 한 문제. 이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법에서. 자, 법에서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항상 협의하면요, 좁은 의미,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 해주는데, 항상 광의를 얘기할 때는 협의가 포함되는 겁니다. 협의가 이만하다면 광의 이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포함해야 안 해요?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뭐냐? 협의의 부동산은요, 요거는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우리 법 중에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요, 당연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걸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타법에 따라서,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마저도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위에 있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 정착물은 딱 보니까 토지에 딱 정착돼 있다는 얘기죠. 딱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요, 정착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은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은요,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 이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상가, 공장, 아니면요, 주택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죠? 그러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획세우기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아시죠? 이런 걸요, 정착물 해줍니다. 뭐라고요? 정착물.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요거는 정착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조립식 건물 같은 거 볼게요. 조립식 건물 같은 거는 계속 정착돼 있어요.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요, 정착물 보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커스단이 있는데 서커스단에서 한 보름 정도 공연하려고 이 가건물 같은 거 세울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 하기는 곤란하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정착물 보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볼게요. 거기 정착물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판잣집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식목이라든가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판잣집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으면 헐어버릴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아니면요 가식 중의 식목이라는 게 가로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잠깐 심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여기 새끼줄 막 묶어놓고서 잠깐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옮길 예정이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한 구조로 붙어있기 전까지는요. 이거는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뭐로 간주한다고요? 동산. 그 다음에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 아닙니까? 건물. 근데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또 뭐가 있으려나요? 뭐 담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담장. 건물의 형태가 아닌 것들, 뭐 축대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요 지하도 뭐 이런 것들. 아니면요 터널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육교 도로 위에 있는 뭐 도로 포장.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외에도 뭐 나무들 집단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정착물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이 정도를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이 정도를 뭐라고요? 부동산. 이런 게 아니면요 다 동산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살점을 붙여나가겠습니다. 약간의 살점. 자, 이러한 정착물은 이게 다 정착물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어떤 것들은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요 종속된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걔만 별도로요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독립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이 토지가 있고 토지를 갑이 갖고 있고 건물도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랑 별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별도로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얘만 별도로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따가 계속 하겠지만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공시한다 해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공시는 원칙적으로 뭘로 공시하냐면 등기부 가지고 공시하는 겁니다. 등기부 있죠? 내 거라는 사실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이때는 을 거죠? 그럼 등기부 한 장으로 돼 있으면 돼야 한대요? 등기부마다 이제 소유자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은 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부가 한 장으로 돼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별개 부동산이니까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그 토지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왜냐하면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근데 너 도로에 있는 껍데기만 네가 사가라 아니면 터널에 있는 그 세멘트가 있죠? 이런 것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는 있나요?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없고 그 토지 팔 때 토지 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 팔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거지 별도로 팔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냐하면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장만 별도로 등기부가 있나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니까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분자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요거 있는데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겠죠? 건물만 별도로 파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일개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부동산들이 하나의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있죠. 이런 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부동산이 두 개 이상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살점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살점. 요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 좀 알아볼게요. 자,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정착물은 맞습니다. 토지의 일부로서 정착을 맞아요.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아닙니까? 다만 그러니까 중개활동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활동은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토지와 같이 이제 중개활동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그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이 있는데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갖고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을 갖고 있는데,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소유권을 공시할 때는 주로 뭘 가지고 한다고요? 등기부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관습법상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민법,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요? 관습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놓은 다음에 편말 딱 붙여갖고서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도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린 거 안 알릴 거예요? 알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도요, 얘는요,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은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따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을 명인 방법에 따라서 공시한다면 그때는요, 독립성이 인정이 됩니다. 별도로 팔더라도 법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뭐라고요? 인정이 된다, 이제입니다. 다만 얘는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을 등기한 거예요? 별도로 등기한 건 아니고 관습법상 공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야 별도로 담보 잡고 돈 빌려주지, 별도로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은 안 되고 그냥 남한테 팔 수는 있다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자, 요거는 그 맨 아래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별도로 제가 쓰는 이유는 농작물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요거는 교재마다 약간씩 설명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하고, 그 다음에 민법도 이제 영미법 체계가 있고 대륙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이렇게만 기하세요. 농작물도 뭘로 간주하냐면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뭘로 간주한다고요? 여기서 농작물이라는 것은 매년 경작을 요하는 채소라든가 곡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심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그냥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뭐가 인정돼요? 독립성이 인정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하라고요?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심을 때 논두렁, 밭두렁 이런 거 다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거라는 걸 다 공시하는 겁니다. 별도로. 농사 지어봤나요?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서 여기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결과적으로 공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독립성 인정이 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농작물도 헷갈리니까 이런 거는 암기하시면 돼요. 농작물도 우리는 정착물로 인정되는구나. 그리고 독립성도 있구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독립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 건물에 붙어 있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 없어요? 만약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야라는 얘기죠?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팔 때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면, 자, 건물의 일부를 파는 거죠? 건물을 구성하는 걸 파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만약에 건물에 붙어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팔 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 파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절대성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자 요걸 떼어낼 때 자 요 붙어 있는 걸 떼어낼 때 만약에 물리적으로나 혹은 뭐 기능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전혀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 혹은 기능적으로 손상을 준다. 그러면 그때는요 정착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동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떼어내게 되면 제거하려면 이 건물의 일부를 허려야 돼, 안 허려야 돼요? 허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때는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착물.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건물에 붙어있는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그래서 물리적 손상을 준 거 아닙니까? 수도꼭지 같은 거를 떼어내게 되면 몽키 스패너로 돌려서 빼내면 되는 거죠? 그럼 물리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이 수도꼭지 떼어내게 되면 목욕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그럼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판단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판단해보고 이렇게 판단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될 수도 있고 자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정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자 예컨대 자 이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볼게요. 이렇게 자 교회 의자 세트 있어 없어요? 물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의자도 없고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밑바닥에 앉아서 그냥 예배 보던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일렬로 쫙 앉아 있더라고요. 딱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일렬로 앉아 있나 했더니 바닥에다 선을 딱 거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칸 그래서 한 칸씩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줄이 딱 맞춰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앉아서 따닥따닥 앉아서 심튀기고 하니까 다 그냥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교회는 원래 교회의 재산은요 총유 재산이라는 겁니다. 무슨 재산이라고요? 총유가 뭐냐면 이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이 성도들의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팔면 안 돼요. 팔면 전 성도의 동의 없이 그냥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권리금 잔뜩 받고 팔다는 얘기죠. 어느 날 주인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팔아요? 그 성도 수에 따라서 아니면요 성금 들어온 거에 따라서 권리금 받고 팝니다. 뭐라고요? 권리금 받고 팔아요. 관행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무슨 뭐 교회를 그렇게 파나 했는데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쉬는 시간에 절 매매 사이트 딱 들어가 보세요. 뭐 사이트라고요? 절 매매 이렇게 딱 치면은요 절도 막 나와 있는 게 무지장 많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사이트 이걸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도 막 사고 팝니다. 그것도 거기 돈 들어온 거 있죠? 이거 맞춰서 권리금 받고 사고 팝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만약에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딱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뭐 일부라고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팔게 되면 상대방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런 뭐라고요? 정착물입니다. 이번에는 설치한 의도 자체가 임대가치 혹은 건물의 가치를 증진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증진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만약 임대가치에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요거는요 정착물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 않으면요 동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뭐 가스스토브라든가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다 칸칸마다 집어넣는 거 있죠? 그거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 거예요? 집주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경우는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가 되는 겁니다. 원룸 누구한테 팔죠? 그러면 그것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왜냐하면 건물을 구성하는 뭐라고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되셨죠? 근데 이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겨울철에 추워요, 안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분야 임대 직원들 좀 따뜻하라고 잠깐 가스스토브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자, 이 임대 가치의 증진 목적이라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동사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당되는 정착물이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설치했냐. 만약에 임대인이라는 거는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요,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설치했다면요, 이런 정착물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정착물. 근데 임차인이 설치했다면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대받은 임차인 있죠? 그러면 점포를 임차한 자가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에 가야 안 지고 와요?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동산에 불과하다입니다. 뭐에 불과하고요? 동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냥 건물에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건물 주인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말은 뭔데 실제는 뭐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권 같은 게 존속기간이 끝나면요, 지상권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말은 청구권이지만 실제는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은 청구권인데 실제는요, 형성권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은 정착물인데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판단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바로 위에 볼게요. 이거 바로 위에 보니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광의의 부동산 알아볼게요. 여기까지가 답니다. 다예요. 더 이상 공부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하고 정착물은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되는 겁니다. 토지하고 정착물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준부동산이다. 자,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동산이에요. 그렇지만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그래서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듯이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등기 친거를 가지고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지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막 굴러다니는데도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중개활동.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내가 이제 술값이 부족해서 시계를 담보 잡히고 전당포에 가서 돈 빌리려고 하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시계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질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뭐 설정해요? 질권. 그래서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안 내줍니다.
이런 걸요, 질권을 설정하다 됩니다. 근데 내가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은행 갔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그러나요? 아파트 내가 살면서 그 관념상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해요? 저당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알겠나요? 내가 돈이 급해서 지금 돈을 끌을 데가 전혀 없는데 차 끌고 다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그죠? 사채업자가 이제 빌려주는데 전화했더니 사채업자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는 내가 써도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그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해 주겠답니다. 이거 일종의 다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동차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번호가 매겨점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얼마든지 네가 쓰게 하면서 담보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활동할 때는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강이라든가 바다에 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박. 이건 전부 다 개별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선박 등기법에 따라서 20톤 넘어가는 것들은 등기해야 되고 그 이하짜리는요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항공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 조정해야 됩니다. 드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옛날에는 중장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건설기계 해줍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불도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건설기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업권은 이게 요거는 바다라든가 강 같은 거 있죠? 요거는 공공이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공유수면이라는 겁니다. 공공이 소유한다. 그래서 국가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공유수면의 일부를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바다는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니까 국가로부터 돈 주고 이 권리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잠깐 다시 하겠지만 땅속에 있는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죠? 이거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 그래서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에 해주는데 광업권을 애초에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캐내려면 국가로부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걸요 광업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광업권. 이거 다 등록 대상입니다. 뭐 대상이라고요? 등록. 그 다음에 자, 거기 뭐가 있냐면 이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기계 이런 것도 있고 뭐 자동차 차량도 있고 아니면 특허권 같은 것도 있고 영업권 이런 것도 있어 없어요? 다 있죠. 이거를 따로따로 등기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매로 들어갔을 때 땅은 갑이 가져가고 건물은 을이 가져가고 특허는 병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통째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통째로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로 들어갔을 때 우선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요새한테 우선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리고 이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것까지도 담보 잡고 돈 빌릴 수 있죠. 돈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이렇게 공장재단이다. 아니면요 광업재단 해줍니다. 광업재단. 이거 통째로 그 중개활동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 혹은 나무들의 집단을 좀 정리해 볼게요.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 나무나 나무의 집단은 원래는 정착물은 맞죠?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다만 얘는요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독립성 인정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돼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서 민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이건 나무 하나는 안 됩니다. 집단만 해당돼요. 이렇게 나무의 집단을 갑이 이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갑이 갖고 있죠. 이때 이 나무의 집단을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무슨 법이라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요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임목. 그러면 그때는요 별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휘머져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들의 집단만 별도로 등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별도로 얘들 집단만, 나무들의 집단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더 이상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보시면 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독립수행 없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건물, 그 다음에 독립수행 있는 거, 건물 있죠?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있죠? 그리고 독립수행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도 독립수행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맞죠?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겁니다. 2번에 부동산은 기술과 법과 경제적 측면이 혼합된 개념으로 파악할 때 기술적 측면은요 유형으로,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요 무형으로 구분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생산요소,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토지는요 주택 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이며 공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생산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토지는 주택 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이며, 이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한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6번 같은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만약에 뭐 공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원래는 기술적 개념 아닙니까? 그죠? 물리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공간입니다. 근데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어떤 이익,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산. 이럴 때는요 어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공간의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 있죠? 이거 밑줄 친 다음에 이거는요 자산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수익 창출 측면, 자산 측면. 자, 기대이익의 무슨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 이렇게 할 때는요 자산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토지와 뭘 얘기해요?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네 번째, 정착물은요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관주하는 거,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 거 있죠? 이걸요 종속 부동산에 줍니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 걸요 종속 부동산이다. 토지의 일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종속 부동산.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죠.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 국어는요 토지에 종속된 부동산이다. 맞는 겁니다. 자, 국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옛날엔 지적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28가지 제목 중에 국어라는 것은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자연적인 것도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수로 같은 거 있죠? 조그만 수로라든가 이런 걸요 국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농소로를 시멘트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야, 너 이 시멘트만 시멘트로 돼 있는 것만 네가 사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얘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 그래서 이거는요 종속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는 겁니다. 1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이걸요 수목해 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목. 이런 것들은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나무와 나무들의 집단은요
뭐 독립성이 없건 독립성이 있건 어쨌거나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아,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활동할 때 대상 대여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토지 일부로서 중개활동이 될 수도 있고 토지와 별개로 이런 경우는 별개로 중개활동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무나 나무의 집단도 정착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으니까 정착물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활동할 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13번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정착물로 간주된다. 맞는 겁니다.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거 했죠? 그 옆에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 써놓으세요. 수도꼭지. 자,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안 주는데 기능적 손상은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요 임차자 정착물로서 동산으로 간주된다고 했죠.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매수자, 사간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부동산을 파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착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시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요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 민법에 따르면 거의 동산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요 복합부동산이다. 아, 토지 건물은 별개라고 했죠. 그렇지만 같이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테마인 부동산의 분류 알아보겠습니다.